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디에고 마라도나는 8살 때 여느 때처럼 자신의 동네 클럽 에스트리아 로에서 공을 갖고 놀던 중 우연히 스카우터에 눈에 들게 됩니다. 이후 어린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 유소년팀 로스 세볼리타스의 주전 선수가 되죠. 그러다 1976년 10월 그의 16번째 생일 10일 전에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의 1군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16번 등번호를 달고 그는 프리메라 디비시온에서 가장 어린 선수로 데뷔하죠. 첫 데뷔 무대에선 후안 카브레라 선수 다리 사이로 공을 늘리는 일명 알까기를 선보이고 이는 후에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키죠.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에서의 5년 동안 그는 167경기 출전, 115골을 넣으며 팀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1979년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유스 월드컵에서 일약 스타로 도약한 마라도나. 결승전 소련을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며 총 6경기 6골을 넣고 후에 피파 회장 제프 블라터는 마라도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했으며 청소년 월드컵과 월드컵 두 대회 모두에서 골든볼을 따낸 사람은 마라도나와 메시가 유일하다고 회상했죠. 이미 세계적으로 스타 반열에 오른 마라도나는 이후 400만 달러의 높은 이적료로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합니다. 당시 리버플레이트를 포함 다른 클럽들도 마라도나 이적 경쟁에 참여했지만 마라도나는 어렸을 적부터 로망이었던 보카 주니어스를 선택하죠. 타이레스테 코르도바와의 첫 데뷔전에서 2골을 넣고 슈퍼클라시코에서 엄청난 드리블 실력으로 골을 뿜어내는 등의 활약을 선보이며 보카 주니어스는 마라도나의 활약으로 1981년 리그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1년 후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마라도나는 처음으로 월드컵 시니어 대표팀에 차출됩니다. 이 당시 그는 바르셀로나와 사상 최고의 이적료로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오프닝 경기에서 많은 팬들이 마라도나의 실력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 몰려들었죠. 기대와는 달리 벨기에에게 1대0으로 패하고 헝가리와 엘살바도르를 이기며 2라운드로 진출했지만 브라질과 이탈리아와 엮이는 죽음의 조에 들며 브라질전에서 퇴장당하고 3대0 패배. 이탈리아전에선 클라우디오 젠틸레의 압박 수비에 맥을 못 추고 패배하며 결국 탈락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스페인 월드컵에서의 부진 후 마라도나는 760만 달러의 이적료로 당시 이적료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바르셀로나로 이적합니다. 1983년 바르셀로나는 마라도나를 등에 업고 레알 마드리드를 격파하며 코파델레이 우승,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를 이기고 스페니시 슈퍼컵에서 우승하죠. 그해 6월엔 엘클라시코에서 득점을 내며 숙적팀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 기립박수를 받는 영광도 얻어냅니다. 하지만 그의 바르셀로나에서의 선수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간염으로 고생하고 1983년 9월 빌바오전에선 안도니 고이코체아에게 심한 태클을 당해 발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이후 다시 폼을 되찾는데 3개월이란 귀중한 시간이 걸리죠. 1984년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다시 빌바오와 만난 마라도나. 자신에게 부상을 안겨줬던 안도니 고이코체아는 또다시 그에게 심한 태클을 걸어왔고 빌바오 팬들은 인종차별이 섞인 욕을 던지죠. 빌바오 선수 미겔 솔라는 고의적인 태클로 마라도나를 조롱하는 액션을 보였고 화를 참지 못한 마라도나는 결국 폭발합니다. 이 모든 장면이 스페인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와 10만 명의 축구팬 앞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됐고 스페인 국민 절반 이상이 TV로 이를 시청했죠. 이 사건으로 마라도나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벗고 1984년 또다시 최고 이적료 1000만 달러를 경신하며 이탈리아 세리에 A에 나폴리로 이적합니다. 당시 이탈리아 리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AC 밀란, 유벤투스, 인터밀란, 로마 등 북부와 중부가 강세를 이루었고 남부에서는 어떤 팀도 리그 우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마라도나에겐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죠. 그는 곧 주장 밴드를 넘겨받고 나폴리를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올려놓습니다. 나폴리는 사상 처음으로 86-87 시즌에 세리에 A 리그 우승을 하고 팬들은 마라도나의 벽화를 그리며 그 축제와 여운은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죠. 리그에서의 영광과 더불어 그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선보입니다. 아르헨티나 모든 경기에 출전한 그는 주별리그전 허정무 선수의 태권킥으로 유명한 한국과의 경기에서 3번의 어시스트로 시작하죠. 정치적 숙적인 영국과의 경기에선 축구 역사상 최악의 골과 사상 최고의 골을 연속으로 득점합니다.
결승전에선 서독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며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고 마라도나 본인은 MVP를 받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다시 이탈리아 리그로 돌아온 그는 87-88 시즌과 88-89 시즌 2년 연속 연달아 나폴리를 준우승으로 이끌고 89-90 시즌에 다시 한번 리그 우승을 하는 엄청난 업적을 세웁니다. 이외에도 1987년 코파 이탈리아 우승, 1989년 UEFA컵 우승하며 더블 달성, 1990년엔 이탈리아 슈퍼컵에서 5대1로 유벤투스를 잡고 우승하며 나폴리는 마라도나를 그야말로 종교 그 자체, 축구의 신으로 받들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의 날은 90년 월드컵 이후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죠. 이전에 발목 부상과 약물 섭취 등으로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안 좋아졌고 86년에 보여줬던 축구의 신의 모습은 흐려져 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2위를 하는 위용을 떨쳤지만 마라도나 개인의 기량은 이전만 못했죠. 그렇지만 피지컬적인 면에서 노쇠한 만큼 노련한 경험으로 천재적으로 플레이메이킹하는 모습은 아직 축구 팬들을 즐겁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마라도나는 이탈리아에서 선수로서 성공적인 생활을 보내긴 했지만 사생활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코카인 흡입으로 7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경기와 훈련을 빠뜨리는 등의 문제도 있었죠. 이외에도 사생아 아들 스캔들과 다수의 섹스 스캔들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폴리를 거점으로 하는 마피아 조직 카무라와의 유착혐의 논란도 불거졌었죠. 그러다 도핑 테스트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와 15개월 출장 정지를 받은 마라도나는 1992년 불명예 속에 나폴리를 떠나고 세비야와 계약을 합니다. 1년 후엔 뉴얼스 올드보이스에서 약 2년간 뛰고 1995년에 다시 친정팀이었던 보카 주니어스로 돌아와 2년 동안 뛰게 되죠. 마라도나는 94년 월드컵에선 단 2경기만 뛰는데요. 지역 예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아르헨티나 팀에 합류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진두지휘하지만 그마저도 에피드린 약물 검사에서 또 양성 반응이 나와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감독으로서 축구 인생 제2막을 시작한 그는 전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 팀 멤버 카를로스 프렘과 함께 1994년 만디유 감독을 맡고 1995년엔 라신 클럽의 감독을 맡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감독에 임명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명선수는 명감독이 될 수 없다는 축구계의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8강전 독일에게 4대0으로 대패하고 탈락합니다. 아르헨티나로 귀국한 그는 감독직에서 사임하고 이후 아랍에미리트 1부 리그 알와슬, 2부 리그 알푸자이라 등의 감독직을 전전하다가 최근 2019년 자국 클럽인 힘나시아 라플라타의 감독으로 선임되었죠. 팀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힘나시아는 2021년 3월까지 마라도나와의 계약을 연장했지만 2020년 11월 25일 그는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라도나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아르헨티나는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그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나폴리는 관내 모든 학교가 휴교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한 나폴리 경기장 산파울로 스타디움은 마라도나를 기리기 위해 그의 풀네임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경기장 이름을 바꾸기로 최종 결정했죠. 대통령궁의 시신에 안치되어 수많은 국민들의 조문을 받고 그의 유해를 실은 연구차가 움직였을 땐 대성통곡하며 가로막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소 기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축구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이 불허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나이. 디에고 마라도나였습니다. Sai perché mi batte il corazon, ho visto